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시장이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것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되는 것들 같이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김성훈 MHB 파트너스 이사 그리고 변영인 기업 공시연구소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장이 상황이 이러니까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지금 시황을 보고 계시는 견해를 좀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김성훈 이사부터 하실까요? 네. 어제 좀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네. 어떤 그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제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BOJ에서 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부분들, 왜 이것을 결정을 했을까에 대한 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트럼프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선택이 포함이 되었다라면은 실제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 선택이 포함이 되었다라면 결국 지금 어떤 급락 이후의 반등의 강도 역시도 우리가 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어떤 급락, 엔캐리 언와인딩이라고 하죠.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조금 낮게 여러분들이 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시장이 항상 이제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에서는 시장의 컬러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의 강도가 여전히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조선주는 오늘도 10%대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AI 거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반도체,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에서 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꼴찌 시장에 어제 오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을 일본의 금리 인상 쪽에서 좀 찾으시는군요. 그게 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쪽으로 연결됐고 이거는 약간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좀 눈치 보면서 이런 정책을 잘 안 하는데 좀 급격히 올리는 느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견해를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네, 저도 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선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2분기 GDP가 예상치를 좀 상회했는데 여기서 나왔던 단어는 이제 골디락스입니다. 이게 불과 2주 전 일인데 갑자기 이 7월의 고용지표가 냉각이 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경기 침체 관련된 우려감 때문에 어제 같은 어떤 패닉셀 장세를 좀 연출했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아마 종합적인 요소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먼저 이제 인텔발 쇼크, 어닝 쇼크가 기술주의 투매를 다시 한번 좀 야기시킨 어떤 원인으로 좀 작용했고 여기 대해서는 애플의 워렌 버핏의 일부 매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 어떤 기술주 투심이 냉각되는 계기로 좀 작용했던 원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어떤 이 포지션 청산 부분들은 아직 저는 리스크를 좀 해소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들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도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네. 아마 이제 확전 양상보다는 지난번처럼 이 지대공 미사일을 공격하는 어떤 보배 형태에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확전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어떤 네. 부분들 때문에 영향도는 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좀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가 소폭 좀 강세를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얼마만큼 좀 반등을 보일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한 이 하락, 하반 경직성들은 좀 더 커진 영향들 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8월 중순 발표될 실적 발표가 네. 하반기 어떤 방향성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지는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쪽 불안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란 쪽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보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근데 또 다른 일들이 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또 주변국을 또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될지 정말 뉴스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반등권에 들어와 있고요. 코스피 종합지수 4.2%대 그리고 코스닥은 6.18%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지금 5.76%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이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림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조정세에 들어오긴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가 더 상승세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 앞서 실적이나 뭐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훈 이사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고점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조금 이제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AI 거품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 물론 경기 침체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노이즈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전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보실 네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결국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섹터의 경우에는 역시나 그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 당연히 나무랄 데가 없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6개월 전에 반도체 주식을 볼 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반도체 주가는 항상 실적이 6개월 선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다음 분기 실적의 어떤 확신이 아직까지는 좀 높지 않다라고 놓고 본다라면은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반도체의 경우에는 살짝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병현인 대표께서는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비중을 약간 줄일 네.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단기 과매도권 진입이다라고 보이고 현재 RSI 지표 역시도 과매도권에서는 일단 나오지 못한 네.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은 그래도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전망치, 그러니까 이 5조 원대 중후반의 영업이익 전망치보다는 좀 다소 낮은 5조 4천억 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어떤 방향성들이 굉장히 좀 악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도 좀 언급했던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5년도 하반기에 예상될 수 있는 HBM4 이 모델에 관련된 이 출시 이 선점 효과들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네. 12단부터 HBM4 모델을 12단부터 출시를 하겠다. 이게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을 좀 공략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 더해서는 3분기에 일단 퀄리티 테스트 부분들 12단 모델이 3분기에 좀 양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단기적인 낙폭은 좀 이어지겠지만 오히려 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두 분이 약간 의견이 살짝 다릅니다. 그죠?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또 변영인 대표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SK하이닉스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지금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인기 급상승 종목, 임급종 종목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워낙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추가 수주가 하반기에 더 있다. 뭐 5조 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도 반등권. 어제 사실은 하락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오늘 지금 12%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김성훈 이사에게
HD 한국조선해양에 관련된 의견을 들어보죠.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위 대형주 단에서는 상당히 네. 강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하반기 우리가 주도 섹터가 무엇이 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역시나 조선주다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타르 쪽에서 5조 원 규모의 추가 LNG 수주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선주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실적이 3분기부터 제대로 찍힐 거라고 봤는데 2분기부터 제대로 찍히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한 분기 더 빨라졌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바로 소위 말해서 주가를 쏘기 시작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면 결국 이제 하반기에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진짜 현실이 된다라면 조선 역시도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말 그대로 노이즈다라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하반기 주도 섹터 중에 하나로서는 조선주는 우리가 꼭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역시나 미중 갈등에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섹터로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을 결국은 소위 끼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현재 조선 섹터 내 밸류에이션에 소위 MRO가 하죠. 군함 해군에 대한 MRO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많이 녹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대형주 단에서는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폭보다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음 날 시장에서 어떻게 반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반등폭이 한 절반인데 거의 만회하고 가는 거라면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권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상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현재 시장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방 VI가 발동됐는데요. 오후 들어서 VI 발동 종목이 훨씬 적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상방 VI 발동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대바이오랜드 정말 조금 전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아스트와 일정실험, 코엘패션 같은 의류 관련주, 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관련주도 상방 VI 발동이 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 종목 안에서 가장 견조하게 10% 내외의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12시경 삼성증권에서 55만 주가량의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4%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 VI 발동됐는데요. 하지만 시간적인 부분, 또 알테오젠이 이전에는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었지만 또 오후부터는 신용 가능 종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 매매에 따른 매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하방 VI가 풀린 후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지만 급속도로 주가를 회복했고요. 하방 VI가 풀리고 4분 뒤에는 급등에 따른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현재도 알테오젠의 주가는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장중 상승 탄력이 둔화됐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들이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에코프로 BM이 8%대, 에코프로가 12%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는 10%대 급등하면서 12시 50분경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오후장의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알테오젠은 오늘 뭐 위아래로 변동폭이 엄청 큰 상황이네요.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그러면 임급종 종목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테오젠과 관련된 얘기를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변영인 대표하고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시장 움직임? 네, 최근에 어떤 단기 시장의 냉각 영향으로 주가 좀 낙폭 흐름을 좀 보여줬고 오늘 수급 변동은 좀 가장 강했는데 시초 대비 낙폭을 좀 축소하고 지금 현재 7.4%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일까지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양호했는데 7월 31일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좀 일부 수급이 좀 위축됐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28년도 이 블록버스터 신약, 이 키트로다 이 IV 제형제의 어떤 이 특허가 만료가 됨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좀 경쟁이 좀 본격화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 제형제를 변화시키고 판매량들을 좀 더 독점적으로 좀 가져가고자 하는 머크의 어떤 전략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지금 이 제형제, 이 혈관 주사를 이 피하 주사 제형제로 좀 전환시키는 SC 제형이라는 이 기술을 독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제의 어떤 수혜 효과 내지는 여기서는 뭐 2분기 임상 3상에 대한 종료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SC 제형제 시판화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성과들을 보면 기대 요인들을 해서는 뭐 마일스톤에 관련된 수령 이슈 그리고 여기다 해서는 전체 매출 포지션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로열티 기대 수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작년에 머크의 이 키트로다 이 제형제 매출이 한 32조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제형제를 좀 변화시켰을 때 부작용과 뭐 중화값, 생존율들을 모두 다 양호한 지표들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성과들 오히려 판매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로열티의 기대 요인들은 2028년도 이후 그리고 2029년도까지에 대한 확장성들은 크게 실적 기여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는 지금도 좀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중기적 전략에서는 계속해서 모멘텀은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요. 더 확대돼서는 SC 제형제가 그 이외에 뭐 ADC 항암제와에 대한 어떤 네. 복합 연동술들을 좀 고려하게 된다면 오히려 포트폴리오는 확장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저희가 지금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김성훈 이사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현대차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현대차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좀 밀렸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관세 노이즈가 일단 주가락의 이유로 한번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이제 항상 그렇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또 피크아웃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또 피크아웃, 실적 다 찍었다라고 해서 피크아웃 논란이 역시나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실적보다는 역시나 주주환원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8월 6일인데요. 8월 28일이죠. 현대차 그룹의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지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올해가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끝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는 인도 법인에 대한 IPO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두 번에 나누어서 결국은 이제 장내 매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현대차 본주와 우선주에 대한 어떤 매수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모멘텀은 하반기에 있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벤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를 한 이제 소프트뱅크와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내년 4월까지 이게 상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 사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상장 준비가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뭐 테슬라 보시라든가 여전히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어떤 시기는 적당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모멘텀이 이어진다라면 역시나 실적을 떠나서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현대차 우선주와 더불어서 조금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8월 말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아마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뭐 많게는 1조 원 넘는 자사주 매입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증권사의 보고서도 있던데요. 현대차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김성훈 MHB 파트너스 이사 그리고 변영인 기업공시 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